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들입니다. 컨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이콥슨 이론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초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초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희 센터에서 계속 이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 속에서 이 초자의 기능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어져서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토론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그 속에서 저희들 많은 귀중한 성찰들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거 정리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의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우리 보통 초자라고 하면 도덕적 자아와 자아에 대한 이상형으로서의 자아 이상, 이걸 초자라고 얘기하지요. 어떤 도덕, 가치, 규범, 우리가 요걸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제이콥스는 초자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초자는 기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리비도 투자를 보호하고 자존감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된다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잠복기를 거치면서 초자는 좀 더 초점이 있고 경계가 뚜렷하고 인지적으로 분화된 정서 및 요구를 통해 자존감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막 토론을 벌이면서 아주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초자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 초자는 자아가 자신의 생활과 감정과 이성적 활동과 의지적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내는데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기준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조절해 나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의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의 가치 기준과 신념 체계와 규범 체계가 확고하면 자아는 그 초자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도 조절하고 감정도 통제하고 이성적 활동을 하면서 의지적 실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분명해야지만이 내가 그 기준점에 맞추어서 내 기분, 감정, 이건 잘못됐다, 이건 너무 넘친다, 이건 모자란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실천해 나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격과 생활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초자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아가 없으면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조화롭게 내 의지적인 판단, 감정 조절해 가면서 논리적인, 이론적인, 이성적인 활동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꽉 붙들어주는 기준점이 되어서서 이 기준점을 따라서 내 감정도 조절하고 내가 의지적인 실천도 하게 되는 이런 내 생활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초자아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초자가 반드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못 잡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삶을 아주 산만하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을 해주는 역할을 그 역할을 우리 초자가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자는 자신에 대한 자아 이상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자아 이상으로서의 초자의 역할은 우리 자아가 어떤 환경 때문에 좌절했을 때 또 죄책감과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죄책감, 우울 들어오지요. 이 죄책감과 우울로 들어갈 때, 실패감으로 위축될 때 자아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시작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초자가 해준다는 초자가 해준다는 겁니다. 자아 이상이 있으니까. 내 속에서 멋진 사람, 내 자아 이상이 있으니까 내가 또다시 실패를 해서 수치심으로 들어가고 열등감으로 들어가서 끝없이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자아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자아 이상이 일어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딛고 나가라고 멋진 자기 자아 이상이 초자 안에 함유된 자아 이상이 실패하고 좌절한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열등감과 수치심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우울의 감정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고 멋진 자아 이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게끔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초자는 기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초자 구조가 튼튼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나 상처에도 끄떡없이 잘 버텨내고 자신의 항상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분이 있지요. 나쁜 기분이 들어오고 불쾌한 기분이 들어오고 아주 고약한 기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정말 정서를 나쁘게 하고 있고 감정을 나쁘게 가지고 우울하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 항상 나쁜 기분으로만 우리가 우울한 기분으로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분을 이 초자가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내 이상이나 가치나 신념을 따라서 내 이 끝없이 빠져드는 이 기분을 다시 한 번 더 조절해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나 상처에도 다시 한 번 더 견디고 딛고 일어서서 내 자신의 그 감정의 상태를 정서 상태를 이렇게 항상성을 가지고 평안하게 유지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초자아가 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자기 개념이 건강하면 자존감이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겠죠. 자기 개념과 자기 자존감이 개입되는데 이 자기 개념 그것도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초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자가 강력하면 자기 개념 자존감이 확실해지고 자기 개념이 확실해지면 어지간한 상처나 스트레스에서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지요. 무슨 일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되는 상황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풀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견디지 않습니까? 자기 향상성을 잘 유지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뭐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면서 그 사람들은 앞으로 향해서 나가거든요.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트레스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 힘, 자기 개념이 정확하게 잘 세워져 있고 자존감이 뚜렷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걸 우리 초자아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초자아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력한 초자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리비도 에너지, 활력과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활력을 쓸데없이 분산시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삶의 에너지를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해서 쓸 수 있는데 써야만 되는 곳에 집중시켜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만하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나는 서울대학 의대를 갈 거야. 나는 어느 학과를 갈 거야. 라는 그 기준이 뚜렷해지면 나의 자아 이상이 그렇게 나의 삶의 목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노는데 친구 만나는데 시간 안 쓰죠. 자기 공부하는데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뚜렷한 사람이더라도 이 가치관,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 자아 이상 이 부분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지 않아서 재능들을 낭비하게 되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내 가치관, 규범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을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재능을 갈고 다듬어서 그 재능이 꽃을 필 수 있도록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지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으면 에너지를 분산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막 낭비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구경하고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그냥 인터넷 하는데 그냥 우리 엄마들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게 게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나의 삶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분산시켜버리는 겁니다. 리비도가 집중되어져야 될 곳에 집중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초자아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가끔 이렇게 청년들 상담하거든요. 상담할 때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젊은이가 좌절을 해버리거든요. 에너지를 집중하지를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회피해 버려요. 이렇게 살펴보면 분석해보면 그 청년 안에서 그 초자가 만들어질 때 그때 좀 문제가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자, 가치, 규범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산만하게 삶의 에너지를 낭비해버리거든요. 젊음의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초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여기저기 에너지 분산시키지 않고 내 이 리비도를 집중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강력하고 힘있는 초자는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노력한다는 겁니다. 땀방울, 의지적인 노력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와 삶의 방향에 대한 줄기찬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초자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초자가 우리 마음속에 잡히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삶을 서투로 살지 않고 바르게 힘있게 집중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기능들을 우리 초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초자 구조를 강력하게 갖출 수 있는 비결은 언어에 있죠. 오이디푸스기를 지나면서 이 초자가 잡히거든요. 아버지의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가치와 규범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언어가 들어갈 때 이 언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초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언어 구조와 기표 구조, 이것이 튼튼하면 강력한 초자를 구성할 수가 있고 이 강력한 초자가 형성되면 건전한 자기 개념, 자존감을 만들게 되고 이게 자기 생활에 응집력을 가져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지요. 밀어주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초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토론 속에서 만들어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혹한 초자가 잘못 잡혔을 때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건강한 초자, 오이디푸스를 지나면서 건강한 초자가 언어로 우리 속에서 기표로 구조가 되어져 있을 때는 우리를 이렇게 고양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